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추락하고 국가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거 차이면 연합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은 평온하고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기타 알트코인들도 하락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땡땡땡땡땡땡 때문이다 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신입니다. 마켓이 변동성이 크다. 이건 텍스 하이크 리포트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소득세에 대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향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마켓을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이거 뒤에서 잠깐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인텔이 리포트를 했답니다. 자기들이 중장기적인 길을 보여줬고 거기에 힌트가 있다. 자기들이 프라이머시, 다시 주도가 될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텔은 뭐 예전부터 강자죠. 지금 최근에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차입금이나 그 투자 비용 때문에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약간 이런 리포트죠. 자, 비트코인이 5만 불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5,500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겠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신장의 파워 아우티지, 정전 사태죠. 지난주에 있었던 신장의 정전 사태, 그리고 캐피탈 게인,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 소득세 상승의 두려움으로 그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일견 동의하지만 저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면 그 러시아랑 붙어 있는 CIS 권역이죠. CIS, 구소련 권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대규모 군대가 이동했답니다. 트룹스라고 하면 군대죠. 그래서 러시아가 약간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월트시 혼조세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텍스 샥이라고 하죠. 지금 온통 시장은 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자본세, 자본소득세를 인상한다는 얘기뿐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맞손을 잡는다. 제가 코로나 폭락 이후에 코로나를 통해서 그 이익에 손해를 받은 그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행, 관광, 뭐 도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죠? 도박입니다. 도박이 끝입니다. 그런 섹터들이 반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반등 크게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실적이 회복되는 그 바람에 힘입어서 점점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이때까지 상승을 이끌어왔던 BBIG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느냐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나 상상 가능한 미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니까 굳이 거기에 돈이 더 몰릴 이유는 없다. 주식이나 투자자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가 매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저 밑에 걸어놓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시장가 매수가 있어야 상승한다. 시장가 매수라는 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당장 호가창이라는 상점에 들어가서 바로 매수를 질러야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밑에 걸어놔봐야 하락을 막을 뿐 상승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BBIG 중심으로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도 BBIG가 유망해. 당연히 뭐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기적인 비전인 거고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더 BBIG를 시장가 매수해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 겁니다. 족쇄 풀리는 공매도, 전환사채 발행 잔액 많은 기업 조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제 슬슬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공매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둘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게 무위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명식 전환사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나 전환사채 발행했어라는 무기명식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기업도 트래킹을 못합니다. 그냥 팔았고 그게 어디 뭐 시장에 굴러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무기명식 전환사채를 삽니다. 그럼 현재 주가가 2,000원이고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1,200원이에요. 리픽싱을 통해서 1,20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200원짜리를 한 1,400원 주고 사요. 야, 내놔. 팔아 나한테. 살면 1,400원에 받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는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환사채를 전환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면 약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럼 그걸 딱 뭐 이런 저 팔려고 하는구만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던지고 나가겠죠. 그래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을 하는데 2,000원대부터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2,000원에 공매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00원짜리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갚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무위험으로 6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죠. 한 주당. 무슨 말씀인지 대략 감이 오시죠? 한마디로 전환사채는 공매도 상환에 무위험 차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많은 종목들 거기에 이제 전환 가능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환사채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전환 가능 시기에 임박한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 쉽상이다. 요거는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제가 요번 주말에 저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막 안 하고 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대로 하락한 비트코인 조정장 언제까지라는 건데요. 뭐 언제까지라는 얘기는 없고요. 여기 뭐 스콧 마이어드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 CIO입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거품이 끼었다며 커다란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 그 다음 델타 익스체인지 최고 경영자는 최근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을 다 바꿔볼 수 있죠.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간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을 무료로 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사고 싶어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델타 익스체인지 최고 경영자는 4만 달러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라는 말을 바꾸면 나는 4만 달러 정도에 사고 싶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하락이 있을지언정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코인파 망가뜨려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 2030 청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뉴욕 증시 자본이득세 인상 약세 가상화폐도 급락 이것도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뒤에서 말씀 나눠보시죠.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와서 지금 미증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즌 무상증자 권리락 1위였죠. 오늘 시즌이 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켜야 할 가격은 12만원. 지금 무상증자가 권리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만원. 6만원을 깨지 않으면 급락할 일은 없다. 근데 지금 상승한 가격을 보면 지금부터 6만원까지 가도 급락인 상황이 돼버렸죠. 그만큼 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벌어진 상태고 하니까 아마 옆으로 횡보하거나 5일선을 타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시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주주총회 때 얘기했죠. M&A 전문가를 영입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한 달, 두 달 내에 M&A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한두 달 내에 호재가 발생하긴 어려워 보인다. 만약에 진단키트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조정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PES가 다가오고 있고요. 공매도 금지 해제도 다가오고 있죠. 자, 가상화폐 급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보신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리면 또 막 좋아요가 1000을 넘어가는데 뭐 귀찮겠지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주말이잖아요. 기분 좋게. 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옛날에 가상화폐에 대해 얘기한 게 언제지? 라고 했는데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영상이에요. 잠깐 들어볼게요. 짧으니까. 비트코인은 더 이상 급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약간 꾸준한 우상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비트코인을 30%, 사실 조절이 아니고 알트코인을 더 들어간 거죠. 제가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더 샀으면 더 샀지 제가 폭락 때. 자,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었는데 이쯤에서 방송을 드리고 좀 알트코인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밀크입니다. 알트코인. 이때 방송 시점이었죠.
비트코인은 횡보할 것이고, 뭐 횡보라기보단 꾸준한 우상향을 하긴 했죠. 저 횡보 또는 꾸준한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약간 우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페일러 발생하니까 바로 떨어지죠.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예, 페일러 스윙이 급락을 불러왔고 횡보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저는 이렇게 횡보 생각합니다. 횡보.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 그리고 이 알트코인은 그 이후에 슈팅을 여러 번 줘서 거의 펌핑장에 왔죠. 예. 그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은 횡보할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는데 이 얘기였습니다. 예, 저도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비트코인. 자, 그래서 이번 하락은 뭐 때문이냐? 땡땡땡땡땡땡 때문이다. 예,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자, 방치되는 김치 프리미엄 입금 규제가 정답일까라는 기사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20%가 넘는 상황. 3일 전입니다. 3일 전. 자, 이게 김치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3.25%입니다. 비트코인. 그나마 제일 높은 비트코인이 3.25%라는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20%가 넘었습니다. 현재 3%로 줄었어요. 그 말은 17%더 급락했다는 거겠죠. 다른 그 메이저 USD, US 달러 비트코인 대비. 자, 보시면 이게 USD 비트코인이에요. 이 보라색 선이 121선입니다. 121선 근처까지 안 갔죠. 하락은 같이 왔지만. 자, 지금 여기는 그래도 양봉이 한 개라도 있었는데 양봉도 없죠, 여기. 자, 그 원화의 비트코인, 그 김치 프리미엄의 주범인 원화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양봉 없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121선까지 와 있을 정도로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지금 급락폭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도 똑같은 추세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횡보권. 이렇게 횡보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추세상. 추세상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 구간이 여기였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US 달러는 여기 상승했다가 전고점 돌파하고 조정한 다음에 약간 요렇게 스윙을 줬어요. 요렇게. 근데 한국 시장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쟤는 이렇게 됐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 김치 프리미엄을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입니다.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 자, 관세청이 가상화폐 활용한 무역금융범죄 외환거래 감시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약간 불현듯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관세청 관계자는 20일은 무역 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뭐 자금 세탁 등등 감시하겠다. 뭐 중국인 그 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한도액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즉 김치 프리미엄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발생시켜 놓고 지금 환차익을 보고 있었잖아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결국엔 수치적으로 밝혀졌죠. 예. 중국으로 나가는 자금이 확실히 폭증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비트코인 그 등등등 코인들의 김치 프리미엄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환차익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 김치 프리미엄을 발생시켜서 환차익을 보고 있는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더 이상 이 시장은 쓸모가 없구나. 앞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막 벌어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중심 가상화폐 폭락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했지만 아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추세가 깨진 게 아니고 그 한국 시장이 김치 프리미엄이 필요 없어져서 빠지는 바람에 폭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박상기의 난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보였어요. 2천만 원 넘던 게 30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 상황에서 전고점을 넘어서는 걸 더 넘어서서 8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2700이 고점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폭락을 했는데 그거에 3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또 그만큼 폭락한다? 100% 다시 들어오겠죠. 아, 비트코인은 그런 포텐셜이 있구나. 그런 걸 다 아는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데 폭락한다?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풍부한 유동성. 이건 주식시장을 그 필두로 부동산, 채권, 가상화폐, 그 다음에 재화, 금, 뭐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속들 다 있죠. 그 다음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파이낸셜 면에서도 가상화폐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거물들이 진입을 해버렸죠. 그때 일론 머스크 씨도 약 3,700만 원을 진입한 것 같다고 추정을 했죠. 그때 제가 비트코인 처음으로 들어갈 때. 처음이 아니죠. 최근에 들어갈 때. 아무튼 지금 그렇게 폭락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메이저 아까 뭐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뭐 폭락할 거다, 뭐 4만 불이 적당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망할 일은 좀 만무하다. 단 알트코인들이 좀 위험하겠죠. 추가 하락해봐야 한 번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알트코인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전 몰빵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리고 꿈 깨세요. 예, 여러분 바닥 못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강아지처럼 곡소리 보소 매수 타이밍 개꾸라고 샀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도 시체가 되었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겠다라고 몰빵을 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베트남 레버리지죠. 바닥 누구인가 꿈 한 번쯤 꿀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시나리오인데요. 약간 제가 하나 실패했죠. 제가 리플 매도 후에 폭락 장세로 관망한 이후에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 저는 폭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폭락이 올 거다 지금 알트코인 중심으로. 근데 리플은 매도를 실패했죠. 리플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중에 비트코인 리플 조정 시에 전체적인 급락이 올 거다. 지금 전체적인 급락이 왔죠. 급락세가 멈추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급락세가 멈췄다라고 지금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에 들어간 거죠. 메이저 코인이 행보한다. 알트코인이 급반등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영속적인 반등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중심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리플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매수를 이때 했죠. 이때 말씀드리고 매수를 했는데, 그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여기서 하락 추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락을 끝으로 생각했던 게 1,500원대였어요. 여기. 1,500원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1,500원대에서 와서 이거 당연히 볼 수 있는 그 지지선이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복귀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지속형입니다. 하락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하락 추세를 또 더 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서 1,300원쯤에서 타진하겠죠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리플이 좀 아쉽죠.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좀 버티긴 했는데 결국엔 본전까지 와버렸죠. 지금 본전까지 와버렸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 못했어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자본이득세 인상의 약세다. 이거는 절대 하락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모양 빠진 소리긴 하지만 오늘 이 소리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는 부동산 양도세를 50%까지 인상했죠. 실거주 2년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50% 가까이 내야 된다. 뭐 청약권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그 부동산 양도세 인상이 부동산을 폭락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버는 돈이 약간 줄어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득세잖아요. 모든 부동산, 채권, 주식, 가상화폐 다 포함해서 인상되는 건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다 팔아서 저축할까요? 근데 저축도 자본이득세예요. 한마디로 니들이 이제 앞으로 자본으로 버는 건 내가 세금 더 가져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본을 다 팔고 뭐 돈을 뭐 땅바닥에 묻을 거예요. 배추밭에 묻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락을 이끌어올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코스피가 21선 인근까지 와서 좀 긴장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바로 급반등해 버리더라고요. 이번에 21선 꺾이면 3천까지 좀 위험해집니다. 추세가. 그래서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온갖 시장 다 포함이죠. 전쟁, 미사일 등 역대급 악재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들.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지 않으면 시장이 꺾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21선이 저항이 될 때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또 똑같죠. 늘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초에 너 뒤졌어 라는 흐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습게 보고 딱 올라갔죠. 오늘 뭐 추세는 뭐 딱 이렇게 형성돼서 갔는데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똑같이 추세를 깨지는 않았습니다. 추세를 잘 지키고 올라갔고 외국인이 결국엔 장마판에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장은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외국인들은 낚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낚시 흐름은 아니다. 나중에 이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털고 나갈지언정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코스닥 1000은 약간 상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 뭐 3200이 좀 어렵긴 하지만 3000이 상수가 됐죠. 많이 떨어져 봐야 3000이 된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강세다. 지금 강세다.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랑 CMA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자체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 근데 지금 강보합을 보인 반면 상승하락 종목 수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낮죠. 즉 대형주 중심으로 또 상승했다. 지금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기 십상입니다.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라 그렇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외에는 다 소형주 가지고 있죠. 약간 그런 겁니다. 지금 미수공 잔고가 털리고 있고요. 예, 이건 뭐 청산하고 나오는 거고 좀 반등했기 때문에 청산 또는 요 장초에 미수가 청산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미증시는 반등 중입니다. 예, 뭐 자본 거래세 인상이라고 막 폭락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뭐 혼조세였다고 기사가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선행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현재는 야간 선물도 지금 현재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시초가는 좋을 거다. 네, 월요일 시초가는 좋을 거다. 한마디로 지금 증시가 괜찮다. 계속 괜찮다는 건강합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절대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기사에 흔들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면 고려라도 해보겠는데 그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나오는 악재가 자본 소득세 인상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뭐 당연히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탐구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열리지도 않잖아요, 주말에. 뭐 내가 주말 내내 막 생각을 해. 막 누구인가 이러고 생각해서 월요일날 상승한다. 길을 모아서. 그러면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럼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 동치는 주식을 생각해서 주식이 오르면 주식이 오르겠네. 그러니까 주식을 생각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